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국 씨 문제가 태풍의 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난 비리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의혹에 휩싸여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던 조국 씨를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비판 여론이 사방에서 들끓고 있고 곳곳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국 씨는 지난 2일 자청에서 열었던 기자간담회와 6일에 있었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의혹을 해소시킨 것이 아니라 여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의 뻔뻔함, 파렴치, 거짓말, 이중성 등이 드러났고 자신은 사회주의자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부적격자로 낙인이 찍힌 겁니다. 이처럼 국민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조국 씨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는 끝났다고 반발하고 있고 시민, 사회의 분노도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과 검찰이 극한 대립하는 모양새가 돼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조국 씨 등 7명의 장관급 공직자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내용 또한 되짚어볼 대목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메시지를 보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취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조 장관의 경우는 청문회 준비 단계에서 그토록 많은 부정, 비리, 탈법, 사기, 증거인멸, 부패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따님의 진학과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부인이 검찰에 입건됐고 조 후보자는 동양대학 총장과 직접 통화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까지 촛불을 들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씨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국회 검증 절차는 왜 밟습니까? 임명해야 할 사람은 결국 임명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저렇게 끌어내리고 구속돼 있습니까? 전에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수임료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낙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강연한 것을 문제 삼아 끌어내린 일이 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조국 씨와 어떻게 다릅니까?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중요한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는데 조국 장관은 나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려 하는데 국민에게 공약한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청문회에서 본인 스스로가 밝힌 사회주의자 조국 씨만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개혁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대통령 메시지를 들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부터 꼭 2년 4개월 전인 2017년 5월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읽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벅찬 마음으로 읽던
대통령 취임 선서 생각나십니까?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얼마나 잘 지키셨던가,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던가, 한미 한일 외교 강화, 연합방위체제 강화, 한미일 삼각방위체제 강화, 대북 방어태세 향상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셨던가, 그동안 우리가 개선 발전시킨 것은 얼마나 되고 북의 남침을 방어하는 전술 개발은 얼마나 되나 하는 것들을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강화되고 개선된 것은 생각이 안 나고 약화되고 악화된 것만 생각이 나는군요. 취임식 날 하신 말씀 중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으며 지역과 계층,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해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했던 말들도 매우 좋은 말이라고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라는 전만도 아주 못한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갈 때까지 가버리는 고집불통 대통령.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요. 말과 실제와는 전혀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잘 나가던 우리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2년 남짓한 동안 안팎으로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골병이 들었습니다. 일일이 꼽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안보, 국방, 경제, 외교, 국민생활 할 것 없이 지금 다 금이 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그런 자리에 앉혀서는 안 되는 조국 씨를 무리해서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바람에 민심은 더 요동치게 생겼습니다. 법의 원칙과 정의의 칼로 무장한 윤석열 검찰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청와대 여당 등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의 칼이 어디를 향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의 고삐를 잡아 올무를 씌우기 위해 지금 별짓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혔으니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되게 붙을 것 아닙니까? 아마 곧 비명소리가 들리고 피가 튀는 일들이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떤 속셈과 거창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국 씨 문제가 태풍의 눈이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